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. 저희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해드렸죠. 첫 번째로는 어떤 이슈가 될까요? 네, 뭐 첫 번째 키워드를 좀 이렇게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날 뭐 하나 주시나요, 저한테? 이날요? 발렌타인데이라고 좀 선정해봤습니다. 네, 주실 건가요? 오늘 네. 하시는 거 네. 재밌으면 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네.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면 이제 2월 14일이라고 네. 되어 있지 않습니까? 2월 14일 날 뭔가 있을까라고 하실 텐데 이에 대한 배경들은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바로 첫 번째를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뛰어나다고 랭킹되어 있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마이클 하트넷의 이 지난주 주말 보고서의 내용들에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좀 보시면 2월 14일 이전까지 미국 시장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하반기, 연말까지는 그 수치가 최고치가 기록하면서 거의 안 좋을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.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. 최고치는 14일 이전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이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이 워싱턴 대담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, 뭐 올해 이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. 이 발언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다, 이 시작점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상품 가격 하락들을 계속해서 진입을 시도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, 그리고 현재 주가 레벨 수준 자체가 기업들의 이익 마진에 대한 이 개선 효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 감소가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다. 이에 대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거의 주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익치가 반영되지 않았다. 이익이 감소하는 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 14일이 뭔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바로 CPI 발표가 있습니다. 네.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CPI가 원래는 이제 5년, 7년, 10년 이 다개년의 데이터, 소비 트렌드를 통해서 이 소비 분석을 통해서 CPI가 측정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? 미국 노동부에서 2년에 한 번꼴로 이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CPI 예측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했지만 종합은 6.3, 근원은 5.5 정도가 나왔거든요. 어쨌든 생각보다 물론 이전 수치보다는 조금 0.2% 정도는 좀 낮춰졌지만 글쎄요, 이 부분들이 과연 너무 조금 낮게,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계속 지금 하향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 수치, 그 CPI 수치가 과연 여기서 0.1%만 올라가게 된다면, 상회하게 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조금 마이클 하튼의 이야기처럼 발렌타인데이 이전에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좀 내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물론 파월의 발언도 중요했지만 다음 주에 있을 화요일에 CPI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죠. 네, 바로 이 두 번째 이슈를요, 바로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. 조금 처음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바로 셀 사이드의 항복이라고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. 사실 이제 운용사라고 이제 증권사 이제 글로벌 금융 쪽에서는 이제 바이 사이드, 셀 사이드라고 하는데 바이 사이드는 이제 거래하고 있는 운용사, 그리고 셀 사이드는 이제 증권사라고 좀 쉽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셀 사이드는 이 파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바이 사이드는 매수하는 쪽인데 파는 쪽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영업, 브로커징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셀 사이드의 항복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설명해 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시장 S&P 500 기준으로 그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이 셀 사이드의 창구, 이 주체에 대한 창구에서 대량적인 셀링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물량 아닙니다. 이전까지 누적되어 있는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이 매도의 주체가 어느 정도 뭔가 셀링이 좀 더 가속화가 될 수만 있다면 뭐 있다면이보다는 된다면 미국 시장에 조금 하락은 조정은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.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지금 1월부터 쭉 해서 미국 시장도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달라진 게 없이 세게 얘기했고요. 뭐 기준금리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뭐 동일하게 갈 것이고 오히려 뭔가 미래를
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다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파월 주주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안 했단 말이죠. 네. 기준금리 범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속도보다는 범위인데 그런 상황에서 또 올라갔다. 디스인플레이션의 발언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. 근데 과연 셀사이드 쪽에서 이 셀링 물량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수치적으로 보면 한 100% 중에서 12% 정도 출회됐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는 안 들어왔었어요. 이게 매도 셀링이 안 들어왔는데 그럼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에서의 뭔가 셀링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최근에 시장 상승이 이 헤지 펀드들의 쇼 스퀴즈죠. 공매도를 때려서 어느 정도 스퀴즈 물량들이 나오면서 쭉쭉쭉 주가가 뻗어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죠.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따져보셔야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. 그러면 당연히 셀사이드 쪽에서는 더 이상의 이 셀링 물량들이 갑자기 여기서 더 잠그지 않고 더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는 지점에 도달했다. 이에 대한 부분은 수치적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셀사이드의 한복을 두 번째 키워드로 선정해봤습니다. 셀사이드 쪽이 어떤 움직임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지가 중요해지는 시점 같습니다. 저희 마지막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마지막 키워드를요, 바로 커플링 그리고 디커플링으로 정해봤습니다.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. 미국장. 미국은 뭐 오늘 새벽 폭등 나왔습니다. 나스닥 2% 넘게 폭등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커플링이 동조화될 수 있을까? 최근에 좀 안 맞아요.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미 선물이 뭔가 좀 빠지면 우리나라 좀 쭉 밀리는데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폭등 나왔지만 야간 선물 시장은 0.2%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S&P 500의 다우존스가 1% 넘게 치고 간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야간 선물 쪽도 최소한 못해도 0.7, 0.8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0.2밖에 상승 마감하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은 약간의 좀 디커플링 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저는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에 따라서 커플링이 되면 좋겠지만 저도 좀 주식을 좀 갖고 있어서 좀 빨리 좀 올라가서 이제 이 커플링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커플링 되지 않고 또 살짝 갭만 떴다가 또 그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.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을 그렇게 좋게 우리가 환호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.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소화해야 될 구간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요. 바로 커플링과 디커플링 사이에서의 약간의 좀 디커플링화가 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또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매니저님께서 특별하게 미용 쪽으로 이 리프팅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. 우리 시장 또한 이렇게 리프팅 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.